네, 안녕하세요. 탑국어학원 원장 최분아입니다. 탑국어학원은 국어의 바른 길이라는 슬로건으로 운영 중인데요. 과연 탑국어학원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15년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변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부분,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어휘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중학생 때는 곧잘 성취도 평가도 A를 받아오던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니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 국어가 어렵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탑국어학원에 아이를 보냈을 때 이러한 어려움들이 모두 해결이 될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보시면 좀 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기본과 꾸준함이 있다면 성장은 필연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은 실력의 기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은 태도와 자세의 기본입니다. 저희 학원은 아이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좀 제가 집착하는 편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세와 태도의 기본이라는 것은 과제를 약속된 날짜까지 완료를 꼭 해오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료입니다. 완벽보다는 완료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늦지 않게 오기. 그리고 지각과 결석을 하더라도 우리가 친구들과의 약속에서도 늦으면 늦는다. 왜 늦는다? 그래서 어떻게 다음 약속을 바꾸자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선생님과의 그런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자세의 기본을 많이 강조하고요. 성적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 저희 학원에서는 지도가 좀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이 갖춰진 학생들이 그 기본을 꾸준하게만 해준다면 반드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아이들이 꾸준하게만 해준다면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 시스템에 있는데요.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은 일단 내신 대비 기간과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닐 때로 나뉘어집니다. 내신 대비 기간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모두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 학원은 학교별 그리고 출판사별로 반을 나눠서 수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가 학년이 같다는 이유로 다른 다수 학교 인원에 섞여서 수업 시간에 방치되진 않을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스템은 수업 진도를 먼저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 퀴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부르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숙제입니다. 과제가 나가게 되고요. 그럼 과제를 통해서 아이가 복습을 하게 되고, 이 과제도 저희는 사실 이 한 번의 문제풀이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리테스트, 복습 테스트를 간단하게 봅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볼 때도 있고요. 단답식 또는 OX 문제로 이루어진 간단하게 수업 시작 전에 10분에서 15분 이내에 볼 수 있는 테스트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고요. 내신 클리닉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내신 클리닉은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하고 문제풀이 하는 시간 동안은 사실 선생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 동안은 선생님이 바빠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시간에 따로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고 클리닉으로 문제풀이 시간을 좀 확보했으면 하는 마음에 정규 수업 외에 한 번 더 등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다시 또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내신 클리닉으로 또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들어왔을 때 리테스트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저희가 동형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실시하는데요. 동형 모의고사는 학교 유형과 유사한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하시고 OMR 마킹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성적표까지 만들어서 가정으로 그리고 학생들에게 직접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닐 때 중등부에서 하는 건 고등부에서와 조금 다른데요. 저는 중학생들은 사실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등부에서의 비내신 기간은 고등부를 준비하기 최적의 시간입니다. 중등 국어는 사실 암기 시험에 가까운데요. 그러다 보니 내신 대비 기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기보다는 고등 준비를 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게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부에서 배우는 모든 문학 개념과 문법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그것을 토대로 모든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모의고사가 출제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커리큘럼은요, 실제 어머님들께서 또는 아버님들께서 출판사까지 제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서점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은 전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저희 학원에서 커리큘럼을 마쳤을 때 완료될 수
수 있는 책들의 목록이고요. 중학생은 시중 도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중학생들 교재에서 자체 교재를 쓰는 것은 여기 제가 표지를 보여드린 것처럼 중학생 문법 완성 교재 요거 한 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한 권을 제가 자체 교재를 쓰는 이유는 시중에 나와 있는 중등 문법 교재 중에는 저희가 조금 고등부보다는 쉽고 중등부보다는 어려운 교재를 찾기가 어려워서 저희 학원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저희가 다시 편집해 놓은 교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들을 다 끝내게 되고요.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고등부 모의고사 지문 독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고등부도 역시 수능 대비 기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고등학생들을 보면 제가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중학생 티를 벗지 못한 아이들은 내신 대비 기간에만 공부를 하고 내신이 끝났으니 나는 모르겠다, 놀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요. 사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수능 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3년 내내 시험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내신 대비 기간과 수능 대비 기간으로 나눠서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능 대비 기간에는 철저히 모의고사 위주의 수업이 들어가는데 학년마다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1학년은 현대시, 고전시가 등 많은 문학작품들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1학년 교과 과정 내에서 전체 문법이 한 바퀴가 훑어지기 때문에 전체 문법을 보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합니다. 2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평가원 모의고사 분석 훈련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왜 3학년 걸 하지? 하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들이 보게 될 시험은 교육청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실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수능이기 때문에 평가원의 기출 분석이 이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 입시에 필요한 1학기까지의 내신 대비가 모두 완료되면 파이널 강좌가 시즌별로 개강이 되는데요. 시즌을 현재 4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내신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드려서 도대체 클리닉이 뭐지?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클리닉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느라 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문제풀이나 아니면 기초적인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정규 수업 외에 한 번 더 등원해서 수행하는 그런 장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클리닉 시간에 하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중학생은 비내신 대비 기간에는 제가 한자 어휘 학습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국어가 어렵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자어를 몰라서 한자어를 모르다 보니 의미 추론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자를 하나씩 이렇게 정하고요. 그리고 그 한자를 직접 써보게 하고 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저희가 보여주고 그리고 이 한자가 들어가는 어휘들을 다 쓰게 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글짓기를 해보게도 저희가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자 프린트를 만들어서 비내신 대비 기간에는 한자 클리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통독, 책을 한 권을 전체를 다 읽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다 읽으면 아이들이 지치니까 이제 이걸 나눠서 읽게 하는데요. 그냥 아이가 읽었다라고만 하면 이 아이가 정말 읽었는지 시간만 때우다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독서 퀴즈, 그 부분을 읽었으면 풀 수 있는 퀴즈들도 만들어서 중학생 과정에서는 저희가 글밥을 늘려주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비문학 학습이나 고등부 하프 모의고사는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보통 이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기간에는 동형 모의고사를 고등부처럼 실시하거나 추가 문제를 풀이하는 식으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비내신 대비 기간은 역시 수능 대비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 학습과 실전 모의고사를 시키는데요. 내신 대비 기간에 내신 추가 문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게끔 모의고사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 어휘 클리닉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잘 모르는 단어들을 저희가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단어들을 학습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단어와 관련된 문제를 풀이하게끔 학습지를 제작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좀 노골적으로 어필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선생님들끼리 자주 하는 말 중에 돌돌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돌고 돌아서 탑국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탑국어에 재원을 하다가 뭐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로 탑국어에 퇴원을 결정한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다시 탑국어로 복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그냥 제가 드리면 혹시 의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올해 초에 제가 받은 학생들의 메시지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랑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 2년을 학습하다가 잠시 한 학기, 1년 정도 다른 학원들을 투어를 하다가 다시 3학년이 되면서 돌아오면서 저에게 보냈던 메시지들인데요. 이 학생들이 다른 학원들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결국에 왜 다시 탑국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탑국어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료가 정말 좋은 학원입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정말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비용이 자료 제작 비용인데요. 정말 정성으로 제작을 하는 자료고요. 선생님들의 열정을 아끼지 않는 자료들로 아이들에게 최고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돌돌탑으로 저희 학원에 돌아온 학생이 한 번에 시험 대비를 끝내고 나서 역시 탑국어의 자료를 따라올 곳이 없다라는 걸 느꼈다 라면서 저에게 보내준 메시지 일부를 제가 캡처해서 넣은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요즘에 학원들에서 다 자체 제작 교재를 쓴다고 하는데 사실 내지도 모르겠고 표지만 그럴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문제도 객관식만 놓지 않고요. 주관식만 있지도 않습니다. 단순한 명제 파악을 하는 OX 문제들부터 다지선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지선다인데 저희가 막 선지를 5개가 아니라 20개씩 나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20문제만 만들어도 선지가 20개씩 20문제니까 400개의 명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만들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저희 아이들이 좀 공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파 제작까지 저희가 다 직접 콘티를 짜서 사파도 제작을 다 맡기고 해서 아이들이 고전 문학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만들고요. 선생님들이 손필기 자료로 핵심 자료집도 만들어 주시는데 만드실 때도 요즘 아이들 공부하기 좋으라고 재밌으라고 짤 같은 것도 열심히 서치해서 넣으시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손필기 자료뿐만 아니라 OX 그리고 다지선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휘가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장까지 여러 가지 제작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디테일하세요. 너희의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70점, 80점이 목표라면 그리고 90점까지 받고 싶다면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체크하면서 이 개념들을 내가 익혔는지 확인할 수 있게 자료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가 잘 되는 학원입니다. 교재가 좋은데 관리까지 잘 됩니다. 이 관리 같은 경우는요, 모든 정보를 학부모님들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학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전화 상담을 드리고 싶어도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시지와 그리고 아이가 학원에서 보는 시험지, 그래서 제가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동형 모의고사의 시험지를 아이들이 시험을 보며 OMR 기계를 통해서 성적표를 만들고 바로 학부모님들이 문자로 받으실 수 있게끔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등하원 관리 알림톡은 발송이 되고요.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도 아이가 출석을 했다, 결석을 했다, 그리고 아이가 와서 자료만 받아갔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문자로 알림톡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학생들마다 개인 페이지를 만들어서 학부모님들께 링크를 다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 개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요. 학원의 공지사항, 그리고 아이가 듣고 있는 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각각의 그 해당 날짜의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에 대한 강의 계획, 그리고 아이가 숙제를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부족한 게 있어서 보충을 한다면 어떤 날짜에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클리닉도 출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출석했다, 결석했다, 자료를 수령했다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그래프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아이가 숙제를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 어떤 숙제를 해와야 되는지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게끔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저희 학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희 학원은 학교 외에 일단 학생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 학원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학원을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저희 학원만의 캐릭터를 제가 만들어서 저작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굿즈들을 만드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띠부띠부실이라든지 그립톡이라든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부적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숙제를 몇 회 이상 잘해오면 어떤 상품을 받을 수 있고 클리닉을 몇 회 이상 잘 참여하면 또 어떤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라면서 동기부여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머리가 큰 아이들이라 좋아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학원 이벤트계의 최수종이 되는 게 제 목표인데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좀 재밌는, 그리고 좀 아이들을 리프레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벤트들도 많이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차를 부른다든지 붕어빵차를 부른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서는 이런 커피차도 무료로 다 누릴 수 있고 붕어빵도 막 무료로 먹을 수 있고 이런 재미들을 좀 많이 선물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을 볼 때는 저희가 항상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 학원만의 좀 시그니처 이벤트로 자리를 잡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매우 좋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이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보내시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인정하는 학원인데요. 일단은 고등부 기준으로 평균 재원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중등부까지 포함하게 되면 더 긴 시간 재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메시지들은 제가 올해 받은, 이제 실제 학생들에게 받은 메시지들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비 고1부터 고3 파이널까지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고요. 예비 고1부터 파이널, 이 친구도 예비 고1부터 파이널, 그러니까 3년 동안 저와 함께 했던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부터 다녔다고 써 있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 이 친구 역시 3년째 재원 중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는 학원이고요. 이럴 수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도의 기본이 되고 그것을 꾸준하게 한다면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 같은 경우도요. 여기 보시면 탑국어에 다니고 살면서 처음으로 국영수 중에 국어 과목에 100점을 받아봤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이번에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이가 참 기특하다. 그리고 맨날 4등급이었는데 탑국어에 다니고 처음으로 2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서도 고1 첫 국어 시험이 4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고3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처음 이 탑국어에 왔을 때 고등국어에서 3등급이었는데 3에서 2에서 1에서 마지막 시험은 전교 3등으로 마무리했다. 라는 이야기고, 이거는 모두 올해 묵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올해 1학기가 끝나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받은 메시지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간에서는 탑국어는 원래 잘하는 애들이 많이 다닌다. 거기는 원래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다. 이런 이야기가 돈다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은 진광고등학교 3학년 기준 이제 한 학년에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원을 하고 있고 1등급 인원 11명 중에 10명을 배출하기도 했는데요. 그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1등급이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처음에 학원에 왔을 때는 그렇게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지만 저희를 믿고 그리고 학생들이 꾸준하게 노력해준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탑국어는 7평짜리 교습소에서 2020년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뭐 전단지라든지 뭐 네이버 홍보라든지 이런 큰 홍보를 사실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제가 수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소개로 저희가 이렇게 커왔다고 보는데요. 제가 가장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형제자매 재원생이 많다는 것이고요. 졸업생들의 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라는 겁니다. 과연 어머님들께서 만족하지 않으셨다면 졸업한 자녀의 동생을 저희를 또 믿고 보내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뻔하고 고리타분할 수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의 기본과 꾸준함이 있다면 성장은 필연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학원에 믿고 보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 지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탑국어학원 원장 최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